자, 지금 들어와 계신 곳은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네. 제 이 박상미 라디오에서는요, 특별히 가족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거의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가족 교육에 꼭 필요한, 사실 저의 영업 비밀이에요. 내용들을 거의 매일 올리고 있어서요. 예, 구독하기 알림 받기 하시면,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앞으로 다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고민들 최대한 나누겠지만, 다 시간상 못 나누는 거 있다면, 앞으로 제가 방송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기에 계속 올려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제가 EBS 텔레비전에서 이 파란만장이라는 프로를 지금 계속 제가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파란만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들,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참 마음 아프게도 가족 안에서 받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쵸? 예. 세상에서 가장 내 편, 그리고 가장 속속들이 잘 아는 것도 우리 가족들.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족 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떠올려 봐요. 상처도 주고받지만 내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나의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말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내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 가장 힘이 되었던 말, 고마웠던 말.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응,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지금 돌아가신 지 이제 21년 됐어요. 예. 떠올리면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상미. 우리 상미. 딱 네 글자. 그냥 상미라고 한 적이 없고 항상 우리 상미라고 하셨어요. 우리 상미. 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걸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냥 상미야 사랑해 이것보다 우리 상미. 넥타이 예쁘네요. 누가 사줬어요? 우리 상미가 사줬어요. 음. 제가 뭘 잘해도 그냥 상미 최고야가 아니라 역시 우리 상미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생들 이름 말할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누구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친해지면 반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우리 지영이, 우리 민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떠올려 봐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21년 지났어도 아직 제 귀에 우리 상미. 그게 저에게 너무 큰 힘을 주거든요. 어, 자랑스럽다, 내 딸. 좋아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많이 써주셨네요. 자, 엄마, 아빠, 딸이어서 고마워. 와, 이런 말 해주셨어요. 소중하다고 매일 말해주셨어요. 알아서 해주는 딸이어서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최고야. 아유, 우리 딸 최고. 내 딸 사랑해. 갑자기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나요. 길자야, 잘했어. 라는 말이 생각나요. 우리 딸내미. 아유, 전부 다 내 부모님에게 들은 말들이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거창한 말이 하나도 없죠. 미사여구, 엄청난 미사여구 하나도 없죠. 결혼할 때 너 같은 딸 한 명만 더 있었으면 하면서 우신 게 기억이 남아요. 너 같은 딸 한 명만 더.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진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정말 여러분 최고입니다. 세상에. 그래요. 맞아요. 네. 다들 벌써 눈물 난대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말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발음했던 말이 우리 상미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 상미. 저는 그 말 속에서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모든 말을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쵸? 예, 멋지다. 예. 야, 제가 이렇게 써보세요. 라고 한 이유는요, 이렇게 써보니까 어때요? 내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지금 마음속에 차오르시죠? 그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아이의 기억에 평생 남을 말들을 매일 잘해주고 있나?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내 아이가 우리 엄마의 목소리, 우리 아빠의 목소리 떠올리면서 눈물 흘릴 만한 말은 지금 채팅창에 써주신 것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말들이지요. 그쵸? 나는 내 자녀에게 매일매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나? 우리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가성비 짱이에요. 돈이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또 남기게 하는 것이 또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또 채팅창에 또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내 아이에게 내가 최근에 해준 말 중에 가장, 이 말 잘했어. 라고 생각되는 말 뭐 있어요? 최근에 내가 해준 말 중에 한번 써보실래요? 최근에 나는 내 아이에게 이런 말 해줬어요. 예, 한번 써보세요. 어떤 말 해주셨나요? 저는, 저는, 어,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중학교 이제 2학년 남자아이와 아빠, 예, 이 둘이 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거의 없고, 아이가 아빠랑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랑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얘도 막 우울해지면서 더 아빠랑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아빠가 자랄 때, 이 아빠가 자기 아버지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아빠랑 대화도 거의 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색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상담하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쑥스러워서 이때까지 표현 못한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서 아들한테 처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존재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막 목이 메어서 그걸 끝까지 발음을 못 하셨어요. 존재만으로 고맙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중2 남자애가요, 막, 막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주보고 손 잡아보라고, 손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아버지의 말, 예, 존재만으로 고맙다. 정말 이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새. 네. 자, 여러분. 자,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랑해. 오늘도 고생했어. 예, 안 태어났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항상 네가 힘들 때는 엄마가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는걸.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네가 제일 소중해. 너도 힘들 수 있겠다. 힘들면 얘기해.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매일 사랑해. 너는 항상 엄마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엄마 딸이야. 언제나 엄마에게 너는 1번이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남민경님, 작년에도 강의 듣고 한참 울었는데 시작부터 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제가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눈물 나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잊지 못할 고마운 말 떠올려서 눈물 나는 거고요. 내 자녀에게 내가 해줬던 말 떠올리면서 잘했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여기에 못 올리고 계신 분들은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또 마음이 짠하실 테고요. 나는 요즘에 싸우기만 했네.
또 반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건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경험입니다. 와우, 진짜 좋은 답이 올라왔다. 엄마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처럼 소중한 딸이 있는지 모르겠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너무 좋아요. 자, 전부 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런 말만 하고 살아요, 우리. 정말 너무 미운 날도 있어요.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예,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아우, 정말 자식 복도 지질이 없지. 막 이런 생각 드는 날도 어쩌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 순간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말 써보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 했던 말 중에 후회하는 말 써보세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억에서 지워요. 지워요. 이미 끝난 거 지워요. 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내 기억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내가 했던 말 중에 지금 가장 좋은 말들 제가 떠올려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나간 일은 우리의 전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럼 전생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고마웠고 행복했던 추억은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해 놓읍시다. 하지만 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도 있지요? 예,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교과서가 되어 주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혹시 있나? 어떤 거 있나?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상담실에는 많으세요. 근데 그건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일이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미 이빨 다 빠진 호랑이 되어 있는데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과거에 저당 잡혀서 오늘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불행하면 내 자녀에게도 행복을 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나간 건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나간 건 흘려보내고, 그리고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될 때는 부모님을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줬어요. 어떤 교과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내 자녀에게 그런 상처 주지 않아야지. 아, 내가 받았던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어때요? 좋은, 예, 교과서 하나를 부모님에게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아이고, 아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둘이 안고 울고 있네요. 아이도 갑자기 마음이 찡해진다며. 너 이름 뭐니? 너 진짜 너 천재구나. 이 시간에 들어와서 지금 가족 교육, 부모 교육 하는데 같이 듣고 있어. 아우, 정말 너무 똑똑한 아이예요. 맞아요. 이런 거 같이 들어도 좋아요. 애들도 와서 같이 들으라고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 어, 저는 이때까지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가족 교육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내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또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전달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서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사랑의 언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심리학의 한 분야에선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언어는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워야 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나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내 아이가 엄마인 내가 어떻게 대해주면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대해줄 때 감사를 느끼는지 계속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아이의 생각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적극적인 아이들이 엄마, 나 사실 작년에 엄마가 그 말 했을 때 너무 상처받았어. 아빠가 나 6살 때 아빠가 나한테 이랬잖아요. 그때 저 엄청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야,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제일 상처되는 게 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기억도 안 난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거 더 황당하죠. 예. 그럴 때 더 상처받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야, 엄마는, 아빠는 기억 안 나는데 너 혹시 상처받은 거 없어? 혹시 엄마 아빠 말 중에 너한테 마음이 좀 섭섭하거나 좀 듣기 힘든 말 없어? 우리가 몰라서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알면 상처 안 줄 수 있잖아. 그리고 모르고 준 상처가 있더라도 사과하고 싶어. 이런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 그 아이가 받고 싶은 스킨십.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말해 주어야 그 아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 관계에서 공부는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 사이에서 제일 공부를 안 해요. 왜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공부하지 않고 가까우니까 만만하니까 그냥 가장 편하게 예, 말을 할 때도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막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까운 관계고 평생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가 사실은 가족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대화하는 걸 보고 대화법을 익히고요. 우리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싸우는 방법을 익히고 우리 부모가 화해하는 걸 보고 화해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요. 엄청난 하나의 학교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교육 기관이자 인간 관계의 실습 예, 기관이자 예.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감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공간에서 이 교육기관이라 그랬죠, 가정도. 내가 교육자로서 내 자녀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나? 그리고 사랑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 가족에게 잘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나? 우리는 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이제 자유롭게 여기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 교육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들, 예, 활발하게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예, 상담을 하나 했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상담을 왔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남자아이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예,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생각해 온 건 뭐였냐면 나는 정말 그 백종원 아저씨처럼 이런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요리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봤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만 돼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보고 배워야지. 예.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고1이 되자마자 열심히 식당 알바하면서 음식도 배우는 거 더 열심히 보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아버지의 삶이 평생 장사를 하셨고 장사하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내 아들은 공부했으면.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진짜 내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어떤 희생이건 하겠다. 그리고 아빠가 생각할 때 내 아들만큼은 공부를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누구의 욕망이에요? 아버지의 욕망이죠.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장사하는 아빠를 보면서 좋았고 자기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많이 팔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많이 하는 이게 꿈이어서 이 아이가 알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자기가 대학 이런 뭐 조리학과 이런 데 빨리 가서 예, 조리사 자격증 빨리 따고 예, 전문대 졸업 빨리 하고 그리고 빨리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 3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퇴를 하고 싶다였어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보고 빨리 대학에 가는. 그러면 1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계획을 듣는데, 저는 감탄했어요. 예, 검정고시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 알아보고요. 지금 자퇴하면, 6개월 후에 검정고시를 볼 수 있으니까 내년 몇 월 달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목 뭐뭐뭐 보고요. 몇 점 이상이면 내신 성적으로 쳐줘서 내신 성적도 아주 높게 받을 수 있고요.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제가 가면, 이대로만 딱딱되면 친구들보다 1년 빨리 대학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문대 2년 졸업하면 내 친구들 대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저는 이미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아주 확고했어요. 전 사실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꿈이 확고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상담실에 온 이유는 아빠의 말이 맞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아빠의 생각이 맞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인생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저한테 쟤를 좀 혼내주라고 애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너 정말 훌륭하다. 정말 똑똑하다. 네 계획을 말해봐. 그 아이가 너무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획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보통 17살들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를 응원해 줬어요. 너 훌륭하다고. 그리고 네 미래가 기대된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죠. 하지만 아이의 욕망과 아이의 소망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공부할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자기의 꿈과 또 재능 발견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욕망대로 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에게 공부하라, 공부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숨이 꽉 막힌다고. 근데 그 아버지는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원망하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응원해주면 이 아이가 더 크게 잘 자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이 내 아이의 소망과 욕망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소망과 욕망을 더 존중해줘야 될까요? 네.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 죽는 날까지 손 꼭 잡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보다 우리는 몇십 년 빨리 죽을 거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망과 욕망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 그걸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지도를 그려주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그 아이를 이렇게, 새끼줄로 내 허리 묶고 그 아이를 허리 묶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꿈에 맞는 지도를 함께 그려주고 그 아이에게 같이 그린 그 지도를 함께 걸어갈 때 이 아이가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성능 좋은 나침판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쵸?